아버지, 로또 내놓으세요. 어디 숨기신 거예요? 하루만 안 샀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인생에는 가끔 단 하루가 모든 것을 바꿔놓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김영환, 73살. 오늘 그에게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를 뛰어가는 노인의 발걸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영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수술실에 들어간 상황에서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 어디지? 준호 어디 있지? 응급실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영화는 겨우 손자 준호를 찾아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대기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토요일 저녁 로또 추첨 방송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놓치지 않았을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방송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로또 추첨 시간입니다. 전국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과연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영환의 귀에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수술실 너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간의 습관이란 무서운 것,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재킷 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영화는 10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정각의 집 근처의 같은 편의점에서 같은 번호로 로또를 사왔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기분이 좋지 않아도 단 한 주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어? 로또가 없네? 그제서야 영화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손자의 응급 상황에 모든 것을 잊고 병원으로 달려오느라 10년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그 소중한 일과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행운의 번호를 뽑아보겠습니다. 추첨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3번입니다. 3번. 영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10년간 사온 번호의 첫 번째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3번, 우리 번호네? 맞네? 영환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손자가 걱정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10년간 지켜온 그 숫자들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안전이 우선이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영환 외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초조하게 발을 떨고 있었고 어떤 이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하, 순자야. 준호 좀 지켜줘. 영환은 돌아가신 아내 순자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영환의 곁에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영환은 혼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번호를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두 번째 번호는 17번입니다. 17번? 17번도 17번. 이건 역시 영환이 10년간 사온 로또 번호 중 하나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명이 그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손자가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순간에 자신이 로또 번호를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야. 지금은 준호만 생각해야 해. 로또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마음이란 참으로 복잡한 것입니다. 억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10년간의 습관과 기대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신이 사온 번호들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말이죠. 영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환자 가족들은 로또 방송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이 방송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밤의 세 번째 행운의 숫자는 22번입니다. 22번까지. 이럴 수가 설마. 22번. 이 숫자는 영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순자의 결혼기념일인 2월 22일에서 따온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처음 그 로또 번호를 정할 때 이 숫자를 보며 환하게 웃었던 모습이 영환의 뇌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자야, 설마. 설마 이게. 영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번호가 연속으로 맞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을 다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자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로또 따위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인가? 대기실의 시계는 오후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1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1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에는 하루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 손자 준호야.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힘내라. 영환은 눈을 감고 손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밝고 천진난만했던 준호. 할아버지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기던 그 아이가 지금 수술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메어지게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번호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네 번째 번호는 35번입니다. 35번이라니. 이것도 우리 번호야. 네 번째 번호까지 일치했습니다. 이제 영화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에서 내린 기회일까요? 하지만 정작 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의 주머니에는 로또가 없었습니다.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모든 것을 잊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1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그 소중한 일과를 가장 중요한 날에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필이면 오늘이야. 순자야, 이게 무슨 운명이야. 영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손자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를 간절히 바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놓친 기회에 대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손자만 생각하자고. 이때 수술실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붉은 불빛은 지금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준호를 치료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영환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로또는 됐어. 준호만 괜찮으면 돼. 그 순간 영환은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50억이 넘는 돈도, 10년간의 기다림도, 아내의 마지막 소망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손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번호를 발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운의 번호는 41번입니다. 41번까지. 정말 다 맞네. 정말. 다섯 번째 번호까지 맞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개의 번호만 남았습니다. 영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지막 번호까지 맞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운명의 장난이 될 것입니다. 대기실의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로또 방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영환만이 이 극적인 순간을 홀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말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여섯 번째 번호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 밤의 마지막 행운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추첨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환이 항상 해왔던 마지막 번호는 45번이었습니다. 만약 이 번호까지 나온다면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번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번호는 45번입니다. 45번. 전부 다 맞았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영환이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산 그 번호들이 오늘 밤 1등에 당첨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1등 당첨 번호는 3, 17, 22, 35, 41, 45번입니다. 1등 당첨자는 총 2명으로 당첨금은 각각 53억 원입니다. 53억이라니. 순자야. 이게 정말 무슨 일이야? 53억 원. 영환이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지금 그의 주머니에 있어야 할 로또 용지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또 용지는 지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영환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기쁨일까, 슬픔일까? 그의 마음은 형용할 수 없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손자가 수술실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상 어떤 돈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 로또는 중요하지 않아. 준호만 무사하면 돼. 그것만이면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0년간의 기다림이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손자만을 위해 기도하자고. 로또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환의 마음은 1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했던 그때, 순자와 함께했던 마지막 평범한 일상으로 10년 전 2015년 3월의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고 아내 순자는 안경을 쓰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영화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저 평범하고 소소한,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나 이거 보세요. 여보, 잠깐 이리 와봐요. 왜? 무슨 일이야? 뭐 재미있는 기사라도 있어? 이 번호들 좀 봐요. 로또 당첨 번호 관련 기사인데 이 숫자들이 왠지 이뻐 보이지 않아요? 순자는 신문에 실린 로또 관련 기사를 보며 갑자기 눈을 반짝였습니다. 평소 숫자에는 별 관심이 없던 그녀였지만 그날 유독 그 번호들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 무슨 번호가 이뻐? 숫자가 다 똑같지 뭐. 1부터 45까지 똑같은 숫자인데 뭐가 달라? 아니에요. 진짜 이상하게 마음에 들어요. 3번은 우리 첫 만남이 3월이었잖아요. 17번은 우리가 처음 데이트한 날이 17일이었고 그럼 22번은? 우리 결혼기념일이 12일이잖아요. 순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이 나서 각 번호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 번호로 오늘 로또 한번 사볼까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에이, 무슨 로또야. 당신도 참.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지.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두부도 넣고 애호박도 넣어서. 영화는 평생 로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차근차근 모으는 것이 그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것은 그의 성격과 맞지 않았죠. 당신은 정말 로또도 한번 안 사봤으면서 그냥 재미로 한번 사는 거예요. 재미로. 꼭 당첨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재미 삼아서요. 재미? 그 돈이면 우리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케이크도 사 먹을 수 있는데. 아니면 시장에 가서 과일도 사고 말이야. 그때의 영환과 순자는 참 다정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30년 넘게 함께 산 부부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동반자였습니다. 아이 진짜 고지식해.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만 해요? 요즘은 다들 한 번씩은 사본다고요. 내가 고지식한 게 어제 오늘 일이야?
당신이 그런 나랑 결혼한 거잖아. 로또보다는 우리 손으로 직접 해먹는 음식이 더 좋지 않아? 그때의 영화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오후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내와 나눈 마지막 일상적인 대화 중 하나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번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상하게 느낌이 좋다니까요. 당신이 안 가면 내가 혼자서라도 살 거예요. 이따 산책 나갈 때 편의점에서 하나 사올게요. 그럼 그렇게 해. 대신 조심해서 다녀와. 요즘 길이 많이 미끄러우니까. 봄이라고 해도 아직 쌀쌀하고 말이야.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산책을 나가는 것이 좋았을까요? 머리가 좀 산발인데 괜찮을까요?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올 건데. 당신은 언제나 예뻐. 그냥 가도 돼.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해도 금방 질 것 같은데. 알았어요. 동네 한 바퀴만 돌고 편의점에서 로또 한 장 사서 바로 올게요. 3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순자는 평소 입던 편안한 재킷을 입고 작은 지갑을 들었습니다. 그 지갑 안에는 로또를 살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겠죠. 그렇게 작은 돈이, 그렇게 작은 종이 한 장이 훗날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 이쁜이 조심해서 다녀와. 나는 저녁 준비나 좀 할게. 된장찌개 말고 뭐 더 해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 좋아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요. 아, 그리고 혹시 로또 당첨되면 우리 여행 한번 가요. 제주도라도. 당첨되면 제주도가 아니라 하와이도 가지 뭐.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금방 올게요. 저녁은 같이 만들어 먹어요.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해요. 그것이 순자가 영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그 밝고 따뜻한 목소리가 영환의 귀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이 닫힌 후 영환은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두부를 꺼내고 된장을 준비하고 애호박을 씻었습니다. 순자가 돌아오면 함께 요리하려고 미리 재료만 준비해 둔 것이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순자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아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순자는 원래 사교적인 성격이라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르자 영화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는데도 순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꺼져 있었죠. 그리고 밤 9시경 영환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그 차가운 목소리는 영환의 세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로또를 사러 나간 그 길에서 순자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가 사려고 했던 로또 번호만이 그녀의 마지막 소망으로 남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영환은 순자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 수첩 한 페이지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적혀 있었죠. 3, 17, 22, 35, 41, 45 우리의 추억이 담긴 숫자들이라고. 그때부터 영환은 매주 토요일마다 그 번호로 로또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당첨에 대한 기대보다는 순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그 일을 대신해서라도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영환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번호로 로또를 사왔습니다. 그것이 순자에 대한 그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그 번호들이 당첨된 오늘. 영환의 주머니에는 로또가 없었습니다. 순자를 위한 그 소중한 약속을 가장 중요한 날에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영환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순자의 밝은 웃음소리, 번호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 인사.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금방 올게요. 순자의 마지막 말이 영환의 귀에 다시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영환은 홀로 이 복잡한 운명의 장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자의 수술을 기다리면서 날아간 50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말입니다. 영환이 10년이나 계속해오던 의식과도 같던 그 일을 못하게 되었던 건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 오늘 오후 5시 50분 평소와 같이 로또를 사러 집을 나서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 50분. 영환에게는 신성한 시간이었습니다. 10년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소중한 약속의 시간. 순자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는 시간이었죠. 영환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입던 편안한 잠바를 벗고 외출용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동네 편의점에 가는 짧은 외출이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도 같은 번호로 순자야, 오늘은 될까? 영환은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로또 한 장을 살 현금이 들어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그의 루틴 중 하나였습니다.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영환은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조금 흐렸지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3월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죠. 평범한 토요일 오후의 풍경이었습니다. 순자야, 나 다녀올게. 오늘도 우리 번호로 사올게. 영환은 늘 그렇듯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다정한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조용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5시 52분. 예정보다 2분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영환은 평소와 같은 길로 걸었습니다. 왼쪽 길로 200m 정도 가면 나오는 그 편의점, 10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장소였습니다. 사장도 같은 사람이고 로또 기계도 같은 자리에 있었죠. 걸어가면서 영환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 산책을 하는 부부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 순자가 살아 있었다면 함께 산책했을 텐데. 그때였습니다.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환은 걸음을 멈추고 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미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딸의 전화였죠. 영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로또를 사러 가는 중요한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딸의 전화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여보세요? 미영아? 아빠, 큰일 났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다급함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일이 생겼어? 준호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그 순간 영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자 준호. 그의 귀여운 손자가 사고를 당했다니. 로또고 뭐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잊혀졌습니다. 뭐? 준호가? 우리 손자가 사고를?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다쳤어? 친구들이랑 놀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많이 다쳤다고. 아빠 어떡해요? 영환은 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자신도 눈물이 났습니다. 10살밖에 안 된 손자가 아파하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내가 지금 갈게. 당장 갈게. 사거리의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저는 지금 일 때문에 지방에 왔다가 KTX로 올라가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요. 아빠가 가까우니까 먼저 가주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지금 당장 갈게. 영화는 전화를 끊자마자 돌아서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젊은이 못지않게 빨랐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거든요. 로또는 까맣게 잊혀졌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그 소중한 약속도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자 준호가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간다. 금방 갈게. 아파트 단지를 뛰어가는 영환의 모습을 본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점잖던 그가 이렇게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영환은 숨을 헐떡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꽂기도 어려웠습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차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키가 어디 있지? 어디에 뒀더라? 평소라면 금방 찾을 수 있는 차키가 급한 마음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거실 곳곳을 뒤졌습니다. 아, 어디 뒀지? 빨리 찾아야 하는데. 마침내 차키를 발견한 영화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려다가 문득 멈춰서서 순자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간절하게 말이죠. 순자야, 준호 좀 지켜줘. 제발. 영화는 빠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는 초조해했습니다. 층수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너무 천천히 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영화는 자신의 차를 찾았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은 차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손자에게 가는 가장 빠른 수단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영화는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적한 동네라 택시를 잡기는 어려웠고 대중교통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직접 운전해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제발 시동 걸려라. 다행히 차는 한 번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주차장을 나와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준호야, 괜찮아야 해. 할아버지가 금방 갈게. 73살 나이에도 영화는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영환의 마음은 온통 손자 걱정뿐이었습니다. 평소 병원까지는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퇴근 시간이라 차량이 많았고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 때문에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오늘따라 신호가 이렇게 많이 걸려? 빨리 바뀌어라. 첫 번째 신호등에서 멈춘 영화는 조급한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빨간 신호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뒷좌석을 돌아보니 준호가 할아버지와 함께 놀러 갔을 때 두고 간 장난감이 보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빨리 갈게. 기다려라. 신호가 바뀌고 다시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 또 신호에 걸렸습니다. 평소에는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구간인데 오늘따라 모든 신호가 빨간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와이퍼가 열심히 움직였지만 앞유리에 빗물이 계속 맺혔습니다. 영화는 더욱 조심스럽게 운전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병원이 보였습니다. 하얀 큰 건물에 빨간 십자가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영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영환은 급하게 주차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더 신경 써서 주차했겠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영화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7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젊은이처럼 빨랐습니다.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젊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병원 로비에 도착한 영화는 잠시 숨을 고르며 안내판을 확인했습니다. 응급실은 1층 왼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가 왔어. 평소라면 10분이면 갈 거리가 오늘따라 2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시간이 더욱 더디게 흘러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도착한 영화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준호가 괜찮기만 하다면 세상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영화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로또를 사러 가던 중에 받은 전화 한 통이 그의 10년간의 루틴을 깨뜨렸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손자가 더 중요했거든요. 영화는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바람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무사하기를. 그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김준호 어린이 보호자 되시나요? 네, 준호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해서 여기 읽어보시고 사인해 주세요.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손자. 영화는 빠르게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온 병원 대기실에서 로또 1등 당첨을 놓쳤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자 준호의 수술이 더 걱정이었죠. 응급실에서 우연히 로또 방송을 보게 되고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던 영환.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지고 의료진이 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영환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긴장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준호 어린이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우리 손자? 의사의 표정을 살피려는 영환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기를 바라는 마음과 혹시 나쁜 소식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처음 진단보다 골절 부위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뼈를 제자리에 잘 맞춰 놓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거죠? 후유증은 없을까요? 네, 아이들은 회복력이 빠르거든요. 2, 3개월 정도 깁스를 하고 있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다만 한 달 정도는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영환은 모든 긴장이 풀리며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거든요. 손자가 무사하다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30분 후에 회복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은 마취에서 깨어나는 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영환은 혼자 대기실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맺혀있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져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준호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제서야 영환은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직도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다른 환자 가족들도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30분이 지나고 간호사가 영환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회복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곧 손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영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준호 어린이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같이 병실로 가실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영화는 드디어 준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던 길에는 걱정과 초조함이 가득했다면 지금은 안도와 기쁨이 가득했거든요. 준호야, 할아버지 왔어. 할아버지 알아보겠어?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사한 손자의 목소리,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요? 준호야, 괜찮아? 많이 아파? 수술도 잘 받고 용감하네. 네, 괜찮아요. 처음에는 많이 아팠는데 지금은 별로 안 아파요. 할아버지가 와주셔서 무섭지 않았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영환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동시에 대견하기도 했죠.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우리 준호 정말 용감하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침대에 누워있는 작은 손자의 모습.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들어온 사람은 바로 미영, 준호의 엄마였습니다. 준호야, 아빠, 준호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괜찮대? 미영아, 수술 잘 끝났어. 의사가 걱정 없다고 하네. 2, 3개월 깁스만 하면 완전히 나을 거래. 정말 다행이에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했을지. 미영은 부산에서 급하게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3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이제야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보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와서 무섭지 않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계속 옆에 있어 주셨어요. 가족이 다시 모인 병실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감사와 안도감만이 남았습니다. 영화는 손자의 천진한 미소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너도 고생 많았어. 부산에서 급하게 올라오느라. 많이 놀랐지? 아니에요. 아빠가 먼저 와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혼자 응급실에 있었다면 준호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미영의 말을 들으며 영화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로또를 사러 가던 중에 받은 그 전화가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를. 만약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준호는 혼자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나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검사해보고 이상 없으면 며칠 뒤에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주일 후에 다시 검진 받으러 오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평화로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피곤한지 조금씩 졸기 시작했고 미영은 아들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집에 가서 쉬세요. 제가 오늘 밤 여기서 지킬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준호도 이제 괜찮은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할아버지, 내일 또 와주세요. 그럼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매일 올 거야. 우리 준호 빨리 나아야지. 영화는 손자의 이마에 살짝 입맞춤을 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긴 하루였는지. 아침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하루였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영환의 발걸음은 오는 길과는 달랐습니다. 오는 길에는 걱정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다면 지금은 안도감과 평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영환은 차에 올라타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초저녁 내리던 비는 그쳤고 깊은 밤 하늘에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 이제야 좀 안심이 되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길, 영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가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오늘 놓친 로또에 대한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영화는 다시 로또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53억이라는 큰 돈.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그 돈을 놓쳤다는 현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오늘만 이른 시간에 미리 사뒀으면.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영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밤하늘을 함께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순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하필 오늘이야? 아내가 사려고 했던 그 번호가 손자의 사고와 맞물려 또다시 무의미해진 상황. 허탈하고도 묘하기까지 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분명 괜찮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엄청난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나가서 로또를 샀더라면 자식들을 결혼시키느라 지난 몇 년간 무리해 왔기에 사실 영환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보. 또 기회를 놓쳤네. 10년을 기다렸는데. 하지만 동시에 영환은 생각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로또를 사러 간 후에 미영의 전화를 받았다면 준호가 혼자 응급실에서 무서워했을 것이고 자신도 더 늦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래. 준호가 더 중요하지. 돈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하고. 자기 최면처럼 계속해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영환의 마음도 좀처럼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기회를 날린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영환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평범한 토요일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긴 하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인생이란 게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집 앞에 도착한 영환은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이 한없이 적막했습니다. 순자가 살아있었다면 어서 와, 준호는 어떻게 됐어? 라고 반갑게 맞아주었을 텐데 영환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일주일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로또를 사러 나갔다가 받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긴 하루였습니다. 순자야.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하지만 준호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렇게 영환의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갔습니다. 53억의 로또는 놓쳤지만 손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던 하루. 과연 그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영환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꿈속에서도 로또 번호와 순자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영환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지만 53억을 놓친 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 근처 대학병원 302호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영환의 눈에 들어온 것은 훨씬 밝아진 준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혈색도 좋아 보이고 목소리에도 힘이 있었죠. 준호야, 할아버지 왔어. 오늘 기분은 어때? 할아버지, 저 많이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용감하게 잘 견뎠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영환의 아들이자 준호의 삼촌이었죠. 회사 일로 바빠서 어제는 오지 못했지만 오늘 아침 일찍 병원에 온 것입니다. 아버지, 와 계셨어요? 준호야, 삼촌이 왔어. 민수야, 일찍 왔구나. 회사는? 오늘은 좀 늦게 출근하기로 했어요. 준호 상태 확인하고 가려고요.
가족들이 모여 준호의 회복을 축하하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기분 좋게 대화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로또 당첨번호가 잠깐 이상하네? 왜? 무슨 일이야? 아빠 잠깐. 이거 어제 로또 당첨번호. 이거 아빠가 항상 사시던 번호 아니에요? 미영은 핸드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번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었죠. 정말? 어디 보자. 로또? 아버지, 요즘도 계속 그 번호로 로또 사셨어요? 3, 17, 22, 35, 41, 45. 맞죠? 아빠가 10년째 사오던 번호. 하도 자주 봐서 나도 번호를 거의 외웠는데. 미영은 10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 편의점에 갈 때마다 같은 번호로 로또를 사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 정도로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쓸데없이 로또에 돈을 쓰는 모습이 보기 싫어. 그럴 돈 있으면 준호 학원비라도 보태시라고 타박을 하곤 했죠. 뭐? 정말? 아버지, 이거 진짜 아버지가 사오던 번호 맞죠? 응. 맞긴 한데. 대박이다. 아버지, 어제도 당연히 사셨죠? 10년간 빼먹지 않고 사셨는데. 민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고 있었죠. 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가 당연히 로또를 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1등 당첨금이 얼마예요? 빨리 확인해봐요. 어디 보자. 어제 1등 당첨자는 2명이고 각자 53억씩. 53억? 53억이라고요? 아빠? 병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벌써 당첨금을 받은 것처럼 흥분하는 남매. 하지만 영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53억이 뭐예요?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로또에 당첨돼서 엄청 큰 돈을 받게 된 거야. 잠시만. 그만들 해. 아빠, 정말 대단하세요.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 로또 지금 어디 있어요? 53억이면 세금 떼고도 40억은 넘겠는데. 와, 정말 대박이다. 두 남매는 이미 자기들이 당첨금을 받은 것처럼 흥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죠. 영환의 표정과 목소리가 점점 침울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깐. 미영아, 민수야. 잠깐만. 네? 아빠 왜요? 로또는 어디에 있어요? 빨리 가서 찾아와요. 어제는 못 샀어. 영환의 말이 끝나자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들떠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못 샀다고요? 아버지, 설마 정말 못 사셨다고요? 준호 응급실에 오느라. 평소에 사던 시간에 못 샀어. 영환의 말을 들은 순간 미영과 민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기쁨은 순식간에 실망으로, 실망은 다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10년을 빼먹지 않고 사더니 왜 하필 어제는? 아니 아빠? 꼭 그 시간에만 사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파는데 미리 사두시면 되잖아요. 두 남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돈을 아버지가 날려버리기라도 한 듯한 말투였죠. 지금 이게 너희가 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로또 살 때는 객기라고 뭐라고 하더니 손자가 다쳐서 응급실에 뛰어갔는데 그 상황에 로또를 생각해야 하는 거냐? 그렇다고 해도 53억이에요. 53억! 왜 미리 안 사두셨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을 사오셨으면서 아버지가 너무 고집스럽게 꼭 그 시간에만, 그날에만 조금만 융통성 있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영화는 말할 수 없이 허탈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한 일인데 오히려 자식들에게 원망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너희 말은 준호를 버려두고 로또를 사러 갔어야 한다는 거냐? 그게 할아버지가 할 일이냐? 그게 아니라 미리 사두시면 되잖아요. 왜 꼭 53억이에요?
우리 평생 벌어도 못 버는 돈이에요. 그때 병실의 긴장된 분위기에 놀란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 왜 그래요? 무서워요. 준호의 울음소리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미영의 실망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빠, 정말? 왜 하필 그날만? 10년을 하다가 하필 그날만? 영화는 자식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병실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집에 가야겠다. 아빠? 잠깐만요. 정말로? 안 샀어요? 사놓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혹시 그런 거예요? 우리들 나눠주기 싫어서 힘든 거 뻔히 아시면서 너희들 정말 준호만 무사하면 그걸로 된 거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생각들 해. 영환의 마음 한편에도 후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아침에 미리 사두었다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병실을 나선 영환은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의 원망스러운 눈빛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53억을 놓친 아쉬움보다도 자식들에게 원망받는 것이 더 큰 상처였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은 돌아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로 로또를 사지 않은 거냐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다 화를 내며 딱 하루 그날 로또를 사지 않은 영환을 원망했습니다. 영환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73세의 나이에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얼마가 지나자 영환의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지럼증과 가슴 답답함, 그리고 계속되는 소화불량.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누렇게 됐지? 몸도 자꾸 아프고. 결국 영환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노화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영환에게 필요한 정밀 검사 비용은 800만 원. 영환의 통장에는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 대부분의 재산을 써버렸거든요. 어쩔 수 없이 영환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저도 여윳돈이 없는데 갑자기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때 로또만 샀어도 이런 일 없었잖아요.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영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김영환, 73세.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했던 그가 이제는 그 가족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 손자를 위해 간 건데 왜 다들 나를 원망하는 거야? 53억의 당첨금을 놓친 그날 이후 영환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건강도 악화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악화되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영환을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그는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그의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돈과 가족 사이에서 그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계속되는 2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영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감춰졌던 가족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영환에게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환은 정말로 그날 로또를 사지 않은 것이 맞을까요? 다음 화에서 밝혀질 놀라운 반전을 기대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화를 놓치지 않고 이어보실 수 있습니다.